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번 달은 올해 가장 더운 달이 될 예정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은 미국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안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시가 망명 신청자 수용 규모가 한계에 달했다며 더는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 판매한 세계 모델 17,000여 대를 안전벨트와 카메라 문제로 리콜했습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축제에서의 판매를 승인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연일 극단적인 폭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달도 기록상 가장 더운 6월이었는데 이번 달은 올해 가장 더운 달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은 올해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가빈 슈미트 소장은 최근 나사 워싱턴 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이 올해 가장 더운 달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슈미트 소장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에겐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지난 40년 동안 기온은 10년 단위로 꾸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나사의 지구 온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지구는 기록상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슈미트 소장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폭염을 보면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분석 모델 기준으로는 올해 평균 기온이 기록을 경신할 확률이 50%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80%로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사의 한 수석 기후과학자는 인간 활동,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목격하고 있는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슈퍼 엘니뇨 현상이 본격적으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은 올해보다 훨씬 뜨거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부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생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국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안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래비스 킹의 군내 지위를 묻는 말에 현재 그 병사의 복무 상태는 무단 이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킹의 생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문제라며 현재 최우선순위 초점은 그를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킹의 정부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소통이나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물론 국가안보회의 등 다양한 기관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송환을 앞뒀던 킹이 공항을 벗어나 공동경비구역 근처로 갈 수 있었던 경위를 두고는 배치 상태를 벗어나 본국 기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며 그를 보안구역까지만 호송할 수 있었고 그는 게이트 근처에 있다고 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항을 떠나고 견학을 가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인에 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래비스 킹의 안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미국인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킹 이병이 구금된 위치나 구금 환경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큰 우려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킹 이병의 소재와 안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미국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상원이 중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원이 어제 표결에서 찬성 85표 대 반대 14표로 중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나 중국 정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1월 유가 상승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섰고 지난해 3월에도 6개월간 1억 8천만 배럴 규모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출된 전략 비축유 가운데 3,900만 배럴을 판매한 결과 100만 배럴이 미국에 본사를 둔 중국 국영기업 중국 석유화공집단공사의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대한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고 세계 석유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선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데 미국과 완전히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21년 전략 비축유 방출 당시 중국과 인도, 한국, 일본 등에 함께 전략 비축유를 동기화하고 국제 유가를 낮추자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봄부터 뉴욕시에는 10만 명 가까운 망명 신청자가 유입됐습니다. 이미 185개 이상의 긴급 쉘터를 개설했는데도 여전히 모자란 상황인데요. 뉴욕시는 이제 망명 신청자 수용 규모가 한계에 달했다며 더는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봄부터 뉴욕시에는 9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유입됐고 현재 보호 중인 망명 신청자는 5만 4,800명이라며 더는 뉴욕시에서 망명 신청자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더 이상 쉘터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남부 국경에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들의 쉘터 거주와 관련해서도 60일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쉘터에 머무르는 60일 동안 머무를 장소를 찾지 못하면 센터에서 쉘터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두고 더 급한 노숙자나 신규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13개 인도주의적 구호센터를 포함해 185개 이상의 긴급 쉘터를 개설했고 최근에는 퀸즈 엘리펀트 파크 인근에 1,000명 규모를 수용하기 위한 텐트 형태 쉘터 조성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과 린다이 뉴욕시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쉘터 조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미 동부 퀸즈는 교통 인프라 부족과 과밀 현상, 위생과 학교 시스템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곳곳으로 밀려들어온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는 갈 곳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아래에는 망명 신청자들이 텐트촌을 형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 판매한 세계 모델 17,000여 대를 안전벨트와 카메라 문제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앞좌석의 안전벨트 연결 문제로 2021년에서 2023년식 모델 S와 모델 X 차량 약 16,000대를 리콜합니다. 테슬라는 구체적으로 차량 앞좌석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도로교통안전국은 2022-2023년식 테슬라 모델 X의 안전벨트 연결 장치가 시티에서 분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앞좌석 안전벨트를 무상 수리 또는 교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카메라 문제로도 2023년형 모델 S와 모델 X, 모델 Y 차량을 1,300대 이상 리콜합니다. 해당 모델 일부 차량의 전방 카메라가 정상 위치에 정렬되지 않으면서 긴급 제동이나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등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슬라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70만 명의 뉴욕 주민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불법으로 구입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마리화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주정부 마리화나 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뉴욕 성인 주민의 거의 20%는 1년에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대부분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부터 교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당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조치가 뉴욕주의 경제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 허가받은 마리화나 판매소는 20곳에 불과하고 주 전역의 마리화나 농부들은 허가받은 매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난해 재배한 마리화나를 비축한 채 이번 재배 시즌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주정부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9일에는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 축제나 행사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118건의 뉴욕시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463개로 확대하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판매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마초 관리사무소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사무총장은 이번 라이선스 확대가 마리화나 불법 시장의 합법 시장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15건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가 승인됐습니다. 뉴욕 문화예술의 중심지 링컨센터에서는 코리안 아츠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울시 무용단의 일모 공연이 처음으로 해외 무대에 올랐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뉴욕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링컨센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코리안 아츠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츠위크는 뉴욕 링컨센터가 올 여름 개최하는 대규모 예술축제인 Summer for the City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어제는 종묘 제략의 의식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울시 무용단의 일모 공연이 코리안 아츠위크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처음 해외 무대에 올랐습니다. 일모 공연은 링컨센터가 무료로 진행하는 Summer for the City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유료 공연으로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22일까지 사흘 내리 2,500석 전석 매진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극장 입구에서부터는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대와 조명, 다양한 의상, 음악은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두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했는데 사막 무대까지 끝난 후에는 수십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무용수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할 때는 관객 전원이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이 후원한 이번 코리안 아츠 위크에서는 지난 19일 인디밴드 크라잉넛과 세이수미의 K-인디뮤직 나잇 야외 공연에 2,000명의 관객이 몰렸고 어제 열린 K-팝 사일런 디스코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73세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무려 시속 160km로 날아가 주택에 정면 충돌하면서 한쪽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집 안에 있던 3살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지난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도로에서는 73세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날아가 주택에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4 보도에 따르면 승용차는 시속 160km 정도로 날아가 주택을 거의 반파시켰는데 집안 침대에 누워있던 3살짜리 아이는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과속으로 승용차를 몬 해당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사고 당시 집안에 있던 3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길 건너 주택 현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온 승용차는 주택을 그대로 들이받아 한쪽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다시피 하고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졌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해당 주택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속으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노선을 이탈하면서 갓길 벽에 부딪힌 뒤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가 발표한 요금 회피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 회피 행위를 찾아내는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지난 5월 뉴욕시의 7개 지하철역에 도입됐고 연말까지 24개 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TA 측은 이 시스템이 요금 회피를 추적해 지하철이 징수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중 하나인 가이코는 최근 보험료를 평균 18.7% 올렸습니다. 이 밖에 올스테이트는 매달 내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29%, 볼트는 21.9%, 메트로마일은 무려 63.1%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풀 커버리지 조건의 경우 1년에 평균 $1,754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인상이 구체화될 경우 한 달 보험료가 $20-30에서 많으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롱아일랜드와 메트로노스의 뉴욕 시내 운행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10.75인 피크 시간대 요금을 다음 달 말까지 $7로 할인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말 동안 할인된 요금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티 티켓의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에는 주중 오프피크 시간대까지 할인 적용된 데 이어 이번에는 피크 시간대까지 확대되면서 통근객들이 열차 이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 가운데 20%가량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연구팀이 이런 코로나19 무증상 가능성을 8배 이상 높이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질 홀렌바우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무증상인 5명 가운데 1명은 인간 백혈구 항원 유전자 변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은 무증상 확률이 8배 이상 높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